여러분, 만약 10년 동안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살아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참고 늘 희생하면서 살아온 며느리. 그러나 어느 날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시댁이 위기에 빠진 순간 그녀는 조용히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룰은 내가 정한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과거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복수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용서를 선택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댁에서 10년간 무시당했던 며느리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겨울은 매섭게 추웠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창가에 소복이 쌓였고 차가운 공기가 틈새로 스며들었다. 부엌에 따뜻한 김이 퍼졌지만 그 온기는 혜진의 마음까지 닿지 못했다. 혜진은 바쁘게 움직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끓이고 지은 밥을 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있었다. 손은 쉴 틈이 없었다. 그녀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허옇게 퍼졌다. 몸을 움직일수록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녀는 한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는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부엌을 힐끗 보았다. 저걸 뭐라고 써는 거야? 혜진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도대체가 이게 뭐야? 저렇게 크게 썰면 음식이 제대로 익기나 하겠어? 혜진은 조용히 도마 위의 양파를 바라보았다. 반듯하게 썬다고 썰었는데 또 지적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썰겠습니다. 그녀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이젠 익숙했다. 맨날 죄송하대.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 도대체 배운 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마치 칼날이 살갗을 스치는 듯한 기분이었다. 혜진은 잠시 숨을 삼켰다. 도마 위에 양파를 다시 집어들었다. 차가운 칼날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는 힘을 주어 다시 썰기 시작했다. 미숙은 한숨을 쉬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아휴, 진짜. 하루 종일 부엌에 있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대체 뭘 잘하는 거야?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그게 내 운명이야. 그걸 받아들여야지. 안 그래?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들어온 말이다. 이제는 무감각해질 법도 한데 오늘따라 유독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칼을 움직였다. 양파가 잘게 썰리는 소리가 부엌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항상 참고 항상 조용히 받아들이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도마 위의 칼질을 이어갔다. 그러나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쌓여가고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차가운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혜진은 저녁상을 정리하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벌써 밤 10시. 남편 민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끝낸 후 거실을 정리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생각이 맴돌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 서 있던 혜진은 반사적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민석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벗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도 늦었네요.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은 다시 물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늘 그렇지. 그의 대답은 무심했다.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혜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거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미숙이 혀를 차며 말했다. 우리 민석,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요즘 좀 바빠. 그래, 우리 아들 고생이 많다. 그런데 말이야, 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좀 편해야 하는데 내 마누라는 아직도 그 모양이네. 혜진은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침에도 말했지만 얘가 살림을 이 모양으로 해. 맨날 이래.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도대체 며느리 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냐? 응. 혜진은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민석은 여전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어차피 이제 와서 바뀌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문제지. 내가 이렇게 대충 살림하는 여자랑 살아서 얼마나 힘들겠니? 내 친구들 봐봐. 다들 아내가 잘 챙겨주잖아. 민석은 미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친구들 아내는 다들 요리도 잘하고 남편들 출근할 때 넥타이도 매주고 그러던데.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을 꽉 움켜쥐었다. 남편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불이 꺼지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혜진은 혼자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법률 사이트를 검색했다. 한국 여성의 법적 권리. 이제 그녀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있었다.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큰 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생일이었다. 혜진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정갈하게 만든 잡채, 갈비찜 전까지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 심지어 남편과 상의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삼까지 직접 사왔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이 완벽한 식탁이 결국 그녀를 또다시 무너뜨릴 무대가 될 거라는 것을.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시댁의 친척들, 사촌들, 먼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들었다. 와, 형수님, 이번엔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수고 많으셨겠어요. 혜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해봤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리 위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떨어졌다. 좋아하는 음식. 그럼 인삼은? 그 순간 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내가 인삼 좀 사오라고 했었지? 네,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혜진은 준비해둔 인삼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러나 미숙은 상자를 받아보는 순간 표정을 굳혔다. 이게 뭐야? 네, 인삼이요. 약재상에서 가장 좋은 걸로 골랐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내가 뭘 알고 좋은 걸 골라? 이건 4년근이잖아. 내가 몇 번이나 6년근으로 사오라고 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혜진은 당황한 얼굴로 손에 든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정말 신경 써서 골랐다. 가게 주인도 질이 좋다고 추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을 할 틈도 없었다. 며느리라면 기본적으로 시어머니 취향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것도 못 맞춰. 사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피식 웃었다. 작은 아버지는 애써 시선을 돌렸고 몇몇 친척들은 곤란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혜진을 변호하지 않았다. 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디선가 구경꾼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혜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다. 그녀가 가장 외로운 순간은 욕을 먹는 순간이 아니라 남편이 그녀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순간이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멍청하기도 쉽지 않겠다.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겨우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뭐해? 얼른 다시 사와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내가 알아서 하길 기다려야 해.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떠났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러나 혜진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무겁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대로 살아야 할까? 아니,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녀는 거실로 나왔다. 조용한 공간. 냉기가 맴돌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이 깜빡이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지난 밤의 기억이 설명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인삼이 아니잖아.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진짜 이래서야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 않겠어? 혜진은 이 모든 시간을 견뎌왔다. 10년 동안 참았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천천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한국 여성의 법적 권리, 결혼 생활에서 며느리의 법적 보호, 시댁의 법적 의무,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냥 알고 싶었다. 내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그동안 너무 무지했다. 그녀는 시댁에서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다라는 말에 순종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싸울 수 있었다. 그녀에게도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머뭇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수진아,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내 목소리 심상치 않은데? 수진, 혜진의 오랜 친구이자 현재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나 좀 도와줘. 드디어 결심했구나. 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대체 얼마나 참고 살았던 거야? 난 그냥 순간 목이 메어왔다. 괜찮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혜진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는 예전의 그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변화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법을 공부했다. 그녀는 여성 권리에 대한 자료를 읽었다. 그녀는 시댁이 감춰왔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지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먼저 집안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남편의 월급, 재산, 보험, 부동산, 주식, 그리고 시댁의 자산.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시댁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재산은 생각보다 허술했다. 그녀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흔들 수 있었다. 그녀는 메모를 했다. 시댁 재산 구조 분석하기,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있는지 확인하기. 그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수진과 계속 연락하며 법적 자료를 모았다. 어떤 상황에서 법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내가 조용히 준비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 알겠어. 나는 이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혜진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부터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녀는 미숙과 남편을 천천히 흔들 것이다. 작은 것부터 바꿀 것이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내가 약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이 집에서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어야 해. 나는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한 명의 인간이다. 혜진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녀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선택을 응원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화에서 그녀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세요.